한편 망금을 빌린 허생은 다시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 길로 바로 경기도 안성으로 갔다. 안성? 거긴 왜 그랬지? 거기에 머물며 거처를 마련하였다. 안성 지방이 경기도와 충청도의 경계이고 삼남 지방의 길목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아, 이 사람은 뭔가 지리적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 같은데? 뭔가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 같아. 거기서 배추, 밤, 감, 배, 석류, 귤, 유자 등의 과일들을 모두 시세 갑절 가격으로 사들였다. 과일들을 시세이게 갑절 가격으로 사들였다? 이런 걸 우리는 매점이라고 하는데? 마구 사들이는 거. 이걸 매점이라고 하는데? 이걸 왜 했지? 허생이 과일을 사재기 하는 바람에. 그래, 맞아. 여기 사재기가 바로 이거에 해당하는 거지. 사재기 하는 바람에 나라 안에서는 연회를 열거나 제사를 지낼 수가 없었다? 연회를 열거나 제사를 지낼 수가 없었어. 얼마 지나자 허생에게 갑절의 가격으로 팔았던 장사치들을 도리어 10배의 가격으로 다시 대사하게 되었다. 10배의 가격으로 다시 대사하게 되었다? 아, 맞아. 요거와 요거를 우리는 매점 매석이라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어떤 이익을 위해서 어떤 특정 물품을 마구 사들여가지고 꼭 쥐고 있다가 가격이 오르면 파는 거. 이걸 매점 매석이라고 그러잖아. 허생이 한숨을 쉬며 탄식했다. 왜 한숨을 쉬었지? 이거 보통 안타까움이라든지 어떤 슬픔? 이런 걸 때 보통 하게 되는데, 그랬더니 겨우 망금으로 한나라를 휘청하게 만들었으니 나라의 경제 규모를 짐작할 만하다. 가만 있어봐. 이 사람은 지금 한나라를 휘청하게 만들었으니 나라의 경제 규모를 짐작할 만하다. 이 사람 지금 가만 보니까 알겠다. 이거 이 사람 이게 나라 걱정하고 있는 거네. 나라 걱정하니까 안타까워하고 한숨을 쉬는 거네. 왜 그러지? 나 같으면 돈 벌어서 기뻐할 텐데. 허생은 다시 칼, 호미, 배, 명주, 솜을 사가지고 요거는 일종의 이게 생필품이라고 하는데, 이런 거를 생필품을 사가지고 제주도로 들어가? 제주도는 왜 갔지? 그곳에 말총을 다 걷어들였다? 말총? 말총은 저건데? 말의 갈기라든지 꼬리 털 같은 건데? 이걸 왜 샀지? 그러니까 생필품을 주고 말의 털, 말총을 샀단 말이야. 왜 그랬지? 몇 해가 지나면 나라 사람들이 머리를 싸매지 못할 것이다. 머리를 싸매지 못한다? 과연 얼마 있다가 만건값이 10배 치솟았다. 만건값이 10배로 치솟았다. 역시 여기서도 지금 뭐 한 거냐면 매점 매석을 한 거네. 매점 매석을 했네? 맞아. 이 말총이 만건, 즉 다시 말하면 그 조선 사람들이 상투를 틀면 머리가 이렇게 그 잔머리털이 흘러내려. 그것을 갖다가 감싸기 위해서 이마라든지 머리 이마 부분에 이렇게 감싸는 게 만건이잖아. 그게 10배로 치솟았어. 그래서 말총을 사들인 거구만. 허생이 늙은 뱃사공을 찾아서 물었다. 바다 밖에 사람이 살 만한 빈섬이 있던가? 빈섬? 이건 또 왜 사? 왜 가지? 있습지요. 언젠가 태풍의 표류하여 곧정 서쪽으로 사흘을 가서 한밤중에 어떤 빈섬에 닿았습니다. 따져보니까 중국의 사문과 일본의 장기도의 중간쯤 될 곳입니다. 꽃나무가 절로 피며 가일이 서로 익어가고 사슴들이 떼를 지어 다니고 물고기는 사람을 봐도 놀라지 않았습지요. 이거 굉장히 이런 땅이 있네? 이러한 전경을 갖고 있는 그러한 곳을 우리는 이상향, 파라다이스, 뭐 신라권, 유토피아, 뭐 요런 등등의 말로 하는데, 허생이 크게 기뻐하며 자네가 나를 그곳으로 데려다 준다면 부귀를 함께 누리게 해준세. 이 사람은 부동산 투기라도 하려고 하나? 하니 사공이 그 말을 따르기로 하였다. 드디어 바람을 타고 동남방향으로 가서 섬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허생은 섬의 높은 곳에 올라가서 사방을 둘러보고는 그만 실망하여 탄식했다? 왜? 땅이 고작 천리가 못 되니. 천리? 천리라고 하면 심리가 4km니까 천리는 400km인데? 그렇다면 이게 서울에서 부산 정도 보자는 조금 안 되는 그런 거리인데? 무슨 큰일을 할 수 있겠는가? 이 사람은 큰일을 갖다가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그렇다면 이 사람은 이러한 그 땅덩어리조차도 적게 느껴질 정도로 호연지기가 있는 사람이네?
호연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스케일이 큰 어떤 기계 이런 걸 말하는 거잖아. 땅은 기름지고 샘물은 달콤하여 그저 돈 많은 늙은이는 될 수 있겠구먼. 응? 이거 누구나 좋아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실망하고 있단 말이야? 왜지? 이상하네. 그러자 사공이 물었다. 텅 빈 사람에 사람이라고는 없는데 도대체 누구와 함께 살아간단 말씀이시오? 그랬더니 덕만 있다면 사람이란 절로 모이게 마련인데 덕이 없을까 걱정해야지 어찌 사람이 없으면 근심하겠는가? 지금 이 사람은 덕하고 사람 중에서 사람이 먼저다 이런 거 아니야.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내용인데? 아 그래 기억난다. 이거 옛날에 노노에 덕불고 필요린이라고 해서 덕은 외롭지 않다. 반드시 이웃이 있다. 사람들이 있다. 이런 구절이 있단 말이야. 그렇다면 우리는 이 내용에서 이 사람이 유학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 그렇다면 이 사람은 돈 많은 늙은이, 다시 말하면 부자 같은 거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이네. 관심이 없네. 그러면 이제 아까 이상하게 여겼던 것들이 이해가 된다. 이 사람은 아까 한숨을 쉬며 탄식했잖아. 돈을 엄청나게 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나라 걱정을 했잖아. 이 사람은 지금 이런 거네. 지금 개인적 부 같은 거에는 관심이 없고 국가 경제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네. 그리고 이 사람이 하는 거 보면 참 재밌어. 이 사람은 과일을 갖다가 매점 매석을 하고 말총을 매점 매석했잖아. 이렇게 해가지고 뭐냐 하면 제사라든지 잔치 같은 것들을 할 수가 없게 돼. 그리고 이 사람은 망건 같은 것들을 갖다가 제대로 만들 수 없게 만들었단 말이야.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뭔가 조선사회의 어떤 특징 같은 걸 좀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제사라든지 잔치 같은 것들이 뭐가 중요해? 이걸 안 해도 되는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하니까 10배가 어려운 거 아니야. 그리고 이걸 좀 안 하면 안 되나? 그런데 이것을 꼭 또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야? 다시 말하면 조선사회가 어떤 사치와 그 다음에 어떤 허례허식 같은 거 이런 거에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갖다가 사재기하면 물건값이 배로 오르는 이런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그리고 이 사람이 빈섬을 찾아갔단 말이야. 이 빈섬을 찾아가고 이러한 좋은 땅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이것에 대해서 별로 반가워하지 않고 있어. 그것은 결국 개인적인 이득에 관심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잖아. 어쨌든 우리는 이 장면에서 허생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지식을 갖고 있는 유학자고 개인보다는 국가를 더 생각하고 세 번째는 조선 사회를 보여주고 있는 조선 사회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사람이네. 그때 전라도 변산반도에는 변산반도 이 글에 보니까 실제 지명이 많이 나오네. 이러면 소설에 왠지 이야기가 좀 더 사실에 가깝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효과가 있지. 도적대 수천이 우글거리고 있었다. 그 지방의 고을과 군에서 군조를 풀어서 체포하려고 했으나 잡을 수가 없었어. 이런 걸 흔히 얘기해서 이제 뭐 치안부재라는 말도 쓰기도 하고 공권력 부족, 공권력이 약화됐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어쨌든 그 국가가 굉장히 좀 혼란스러운 것 같네. 도적대도 감히 나돌아다니면 노략질을 함부로 할 수가 없어서 바야흐로 굶주림에 허덕였다. 그렇다면 지금 이런 상황은 흔히 말해서 국가적 혼란스러운 상태네. 즉 다시 말하면 난국이네. 난국. 국가적으로 좀 혼란스러운 상황. 치안은 부재, 공권력은 약화되고 도적들은 도적들대로 굶어 죽는 그런 국가적으로 좀 어려운 시기인 것 같네. 허생은 도적의 소굴로 들어가서 괴수를 달렸다. 이 사람은 왜 갑자기 도적의 소굴로 가고 있지? 오호.
천명이 천금을 털어서 나누면 한 사람 앞으로 얼마의 돈이 돌아가는가? 한 사람에 한 냥씩 돌아가지요. 자네들에게 아내가 있는가? 없답니다. 가진 밭대기라도 있는가? 도적들이 고웃음을 쳤다? 고웃음을 치다. 보통 이런 걸 갖다 우리는 뭐냐면 냉소 또는 실소라고도 하지. 그러니까 어이없어서 웃는 실소, 그 다음에 비웃는 냉소, 뭐 이런 것들이 결합된 웃음 같은데, 아니 밭 있고 아내가 있다면 무엇 때문에 괴롭게 도적이 된단 말이오. 그렇지, 이 말이 맞지. 지금 가만 보니까 밭 그리고 아내, 요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을 것 같아. 보통 밭은 먹고 살기 위한 생계수단이지. 그리고 아내라고 하는 것은 가족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원이지. 그러니까 이 도적들이 도적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것이 하나의 원인이었던 거 아니야. 즉 다시 말하면 먹고 살기 힘들고 가족들이 같이 살 수 없는 그런 상황. 다시 말하면 인간적 삶이 피폐된 그러한 상황 속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어야겠네. 자네들이 그렇게 잘 안다면 어째서 장가를 들어 살림을 장만하고 소를 사서 바칠 생각은 하지 않는 겐가? 뭐뭐 할 생각은 하지 않는 겐가? 보통 이런 거는 뭐뭐 해라라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장가를 들어 살림을 장만하고 소를 사서 밭을 갈아라. 이런 얘기지 지금. 그러니까 요거를 권유하고 있는 거네. 그러게 되면 살아서 도적놈이란 이름도 없을 것이고 집에 살면서 부부의 즐거움도 있을 것이며 나돌아 다녀도 관에 붙잡힐 염려가 없을 것이고 길이길이 의식의 풍요함을 누리지 않겠는가? 지금 여기서 보니까 뭐뭐 하면 뭐뭐 하면 이런 좋은 일이 있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 지금 이런 좋은 일이잖아. 그러니까 A 하면 좋다 이렇게 될 경우 이거는 결국 A 하라 이런 거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장가를 들러 살림을 장만하고 밭을 갈아라. 그러면 이런 좋은 일이 있다라고 하면서 권유를 하고 있구만. 어찌 그런 생활을 원하지 않겠소이까. 다만 돈이 없어서 못하고 있을 뿐입죠. 결국 여기서 말하는 돈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 사람들의 어떤 그 삶의 수단을 말하는 건데 그것이 없다라는 것은 결국 삶의 수단이 없다, 부재한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겠지. 그랬더니 허생이 웃으며 말했어. 웃었어? 왜 웃지? 자네들이 명색 도적질을 하는 도둑놈이련만 어찌 돈 없다는 걱정을 당하는? 아하, 그렇다면 이때 웃으면은 역시 실소 또는 냉소라고 볼 수 있겠다. 어이없어 웃는 웃음, 그 다음에 비웃는 웃음 이렇게 봐야 되겠네. 자네들이 명색 도적질을 하는 도둑놈이련만. 명색 그러니까 이름이지. 이름인데 실속 없는 이름이지. 그러니까 도적질인데 도적으로서의 어떤 그러한 그 느낌이 전혀 안 드는 그런 도적이라는 얘기겠네. 도둑놈이련만 어찌 돈 없다는 걱정을 다 한 후 내가 자네들을 위해 돈을 마련해 줄 것이네. 내일 바닷가를 바라보게나. 바람에 붉은 깃발에 펄럭이는 배가 모두 돈을 실은 배일 터니 어디 자네들 마음껏 한번 가져가 보게. 하고 허생이 도적들과 약조를 하고 떠나자 도적들이 모두 미친놈이라고 비웃었다. 당연하지. 나라도 비웃겠다. 갑자기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돈 줄 테니까 가져가라 그러니 얼마나 웃기겠어. 역시 여기도 마찬가지로 실소 내지는 냉소의 어떤 웃음이라고 봐야 되겠네. 다음 날이 되어 바닷가에 허생이 돈 30만 냥을 싣고 나타나자 정말 나타나버렸네. 모두 크게 놀라 허생에게 줄을 지어 절을 하였다. 오죽 장군의 명령대로 따르겠소이다. 여기서 말하는 장군은 바로 허생을 말하는 거잖아. 결국 이거는 허생에게 도적들이 굴복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 아니야. 다시 말하면 허생의 능력을 보고 이 사람들은 굴복한 거잖아. 있는 힘대로 치고 가게나. 그리하여 도적들이 돈을 짊어졌으나 사람마다 고작 100금을 넘지 못했다. 허생이 너희들 힘이란 게 고작 100금을 들기에도 부족하거늘 어찌 도덕질이라고 변변히 할 수 있겠는가? 지금 너희들은 비록 평민이 되려고 해도 이름이 이미 도적의 명부에 올라 있으니 어디 갈 곳도 없을 것이다. 내가 여기서 너희들을 기다릴 테니 각자 100금씩 가지고 가서 아내를 얻고 소 한 마리 장만해 오라. 여기서도 지금 마찬가지로 아내, 그 다음에 소. 아까 이게 뭐라 그랬었지? 이게 삶의
기본 조건인 거지. 어떤 삶? 인간적 삶의 기본 조건인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도적들에게 인간적 삶의 기본 조건을 갖다가 제시해주고 있는 거야. 그러자 군도들이 모두 좋다고 승낙하며 흩어졌다. 그동안 허생은 2,000명이 한 해 동안 먹을 양식을 장만하여 그들을 기다렸다. 도적들이 기한한 날짜에 모두 도착해 뒤에 처진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드디어 모두 배에 싣고 빈손으로 들어갔다. 여기 빈손이 등장하네? 빈손으로 등장하네? 허생이 도적을 모두 쓸어 나가자 나라 안에서는 도적이 걱정이 없어졌다. 나라 안엔 도적 걱정이 없어졌어? 가만히 있어보자. 우리가 앞에서 국가적 난국, 혼란, 이것을 갖다가 살펴봤지. 그리고 허생이 도적의 소굴로 들어가서 괴수를 달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 뭐냐면 난국을 해결하기 위한 거였구만. 그렇다면 나라 안엔 도적 거적이 없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난국 해결의 능력을 보여주는 거라고 할 수 있겠네. 실력자인데, 능력자인데, 허생이. 그렇다면 결국 이 사람은 뭔가 국가를 갖다가 위하는 마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구만, 이 사람은.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그 허생이 도적들을 갖다가 설득하는 게 굉장히 인상적이야. 먼저 이 부분을 읽어보면 밭이 없고 아내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상기시키고 있잖아. 다시 말하면 도적들이 처한 현실을 갖다가 상기시키고 있어. 그리고 이 부분, 장가를 들어 살림을 장만하고 소를 사서 바칠 생각을 하지 않는가라고 하면서 그랬었을 때 좋은 점을 얘기하고 있잖아. 즉 다시 말하면 도적들에게 긍정적 상황을 갖다가 제시하고 있지. 다시 말하면 도적질을 그만두면 이런 좋은 상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시하고 있어. 그러면서 돈이 없어서 못하고 있을 뿐입죠 라고 하면서 자기 현실을 갖다가 깨닫게 만드는 그러한 방법을 쓰고 있네. 그리고 또 여기서 보니까 자네들을 위해서 돈을 마련해 줄 것이네. 도적들의 당면 과제를 해결해 주네. 다시 말하면 지금 돈이 없어서 이렇다라고 문제의 원인을 얘기해 주니까 그 문제의 원인을 제거해 주는 해결법을 제시해 주고 있는 거잖아. 그러면서 어떻게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지.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뭐야? 지금 너희들이 도적들로 남게 있게 되면 어떻게 된다? 이런 부정적 상황을 말하고 있지. 그러니까 A 하면 나쁘다 라고 하게 되면 A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잖아. 그러니까 도적질 하면 이런 나쁜 상황이 있으니까 너희들 도적질 하지 말아라. 이런 거 아니겠어? 그러니까 도적들이 안 넘어갈 수가 있겠냐고. 이렇게 된 거 아니야? 결국 이 사람은, 허생이라고 하는 사람은 능력자네. 근데 어떤 능력자? 사람을 갖다가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능력자네. 정리하면 이 허생이라고 하는 사람은 국가를 위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사람들을 갖다가 논리적으로 설득할 수 있는 능력자다라고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겠구만.